자, 오늘 국회에서는 청문회. 거기에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갔고요. 네. 헌재에서는 지금 사실은 오늘 홍장원 하는 걸 보려고 그랬는데 네.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저기 증인 한 명당 네. 70분씩 걸려. 네. 그러니까 홍장원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미처 우리가 방송으로 준비 못했고 생방송으로 조금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검찰 공소장이 어저께 까였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야, 윤석열 진짜 뭐 구속 취소 신청을 했다는 네. 이야기도 있어요. 중앙지검에다가. 내가 봤을 땐 그냥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미친놈이에요. 네. 미치광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나씩 해 볼 텐데 뭐 국회는 국회, 헌재는 헌재 그렇다 치고 네. 지금 이게 곽종근 오늘 그 국회 청문회 나와서도 굉장히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잘 싸우더라고요. 되게 단호하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오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헌재에서 발언하는 거 보면은 자기 책임 면하려고 엄청 노력해요. 맞아요. 그러면서 윤석열 위하는 척도 좀 합니다. 그 반면에 곽종근은 확실하게 이야기해요. 곽종근 이번 주 목요일 날 나오죠 아마 헌재에. 그 곽종근은 여기 일정이 잡혀 있었던 거고. 네. 그런 상황에서 곽종근의 진술서. 네. 그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옥중 노트. 네. 그걸 진술서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 곽종근이 자기 친필로 쓴 거야. 네. 네. 이 상황들을 윤석열이 병력 철수 지시 없었다. 윤석열이 그랬잖아요. 맞아요. 한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 철수하라고 했다. 실제로 지금 여러분 그 기억들 하시겠지만 계엄령 났을 때 국회에 들어간 게 특전사잖아요. 전 눈앞에서 봤습니다. 네. 특전사잖아요. 네. 실제로 국회에 소방상 안 들어갔죠. 병력으로 대기하고 있었죠. 네. 예. 근데 거기에 오늘 그러니까 이진우의 발언은 마치 이진우가 국회에 들어가서 그때 뭐 끌어내라 이런 지시 안 했다랑 약간 비슷한 명이다. 이거 약간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네. 국회 본청까지 들어간 건 특전사예요. 예. 윤석열이가 지난달 23일 날 네. 저 역시도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바로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즉시 제방으로 불러서 군철수를 지시했다. 어디서 구랍니까? 에이, 아이고 진짜. 웃기고 있네. 그 군인들 그 뒤에 헬기장이랑 뒤에 둔치 주차장에서 다 대기하고 있었어요. 눈으로 봤습니다. 뭔 그 소리야. 병력 철수 지시를 했다고 지가. 근데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자필 진술서에는 없었다. 전혀 그런 거 없었다. 예.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 정영식이 물어요. 네. 김용현한테 국회 건물 내부로 투입된 군병력을 빼내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용현이가 네네. 없었다잖아. 병력 철수 지시 없었다. 곽종근의 말은 이거 확실하고요. 네. 곽종근은 지금 검찰 진술서나 오늘 청문회에서 한 말이 일관돼요. 네. 일관됩니다. 곽종근 옥중노트 진술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네. 내가 김용현 장관과 통화, 내가 국회 선관위 3군데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에 보낸 인원 임무 중지하고 안전구역으로 철수하겠다고 하니 알았다. 조금만 더 버텼으면 좋았을 텐데. 그 김용현이 김용현이 알았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조금 거예요. 버텼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강조하는 것은 본인의 판단으로 병력을 철수시켰다라는 것이고 지시를 받은 바가 전혀 없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진술을 할 때에 본인이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나 더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쳐들어가지 않고 본인의 거기에 어떤 현장 판단으로 실제 뺐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양형에서 좋게 반영될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곽종근은 가장 잘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리고 이진우는 지금 처음에 2월 10일 막 국회 막 사건 터지고 나서 국회 나왔을 때에는 막 끌어내라고 했다라고 여러 가지 진술들 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또 검찰에 가고 또 법원에 가서는 내란이 아니다라고 막 부인하고 그다음에 또 소극적으로 막 뭐 변명하는 듯한 진술하고 있거든요. 그럼 태도가 불량해서 이러면 안 좋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진우는 자기가 형사재판에서 양형을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좋은 전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조언을 잘못해 준 것 같아요. 네, 자기는 네. 이거 적법한 줄 알았다 계속 이렇게 핑계대고 이거 내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잘못한 거 없다 하고 진술 막 변명으로 일관하고 이러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약간 괘씸죄라는 그렇죠. 게. 네. 네. 근데 이 곽종근이 실제로 군철수 지시가 없었다 그러잖아요. 본인이 누구였더라? 특전사 1녀단장하고 비화폰 통화로 이렇게
본인이 지시한 거예요. 윤석열이나 김용현의 지시가 없었는데 특전사 1년한테 차량이 민간인 사이에 있어서 이동이 쉽지 않다. 시민들이 위험하지 않게 기다렸다 이동하라라고 본인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김용현한테는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유리한 지술인 거죠, 이거. 네, 이건 사실 시민 보호하려고 했었고 어떻게 보면 이 계엄에 아주 소극적으로 명령 지시를 한 거니까 이거는 굉장히 유리한 그 상황이죠. 네. 네. 그다음 봐봐요. 곽종군 진술서 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아무 말 없길래 내 판단으로 병력 뺐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무 말을 안 했고요. 네. 윤석열이 그 시간에 계엄 해제 의결이 나고 나니까 2차 계엄하려고 겁나게 준비했다. 네. 그렇죠. 법조문 찾아보고 2번, 3번 해지가 법에 위반된지 그거 계속 찾아보고 있었던 거 합참의 아닙니까? 결심실로 네. 자기 측근들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서 2시간 동안 모종의 모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경로하고 네. 2번, 3번 하자고 그러고.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오늘 아주 나쁜 사람. 헌재에 나와서 저렇게 나오려고 하는 이유가 네. 사실은 자기 명령권자잖아요. 자기 임명권자이기도 하고 네. 그 사람 앞에서 이제 첫 번째는 내가 형형을 적게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좀 거짓말 섞인 것도 좀 이야기하고 뭐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윤석열이 나오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윤석열 안 보는 상황에서 증언하게끔 해야 되는데 자 근데 윤석열이 감옥에서 할 일도 없고 유튜브도 못 보고 술도 못 먹고 하니까 이렇게라도 나와가지고 좀 이렇게 바람도 쐬고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닌가. 근데 또 말이 바뀌면요. 네. 저 이진우나 곽정근이나 뭐 홍장원도 마찬가지고 국회 위증죄 엄청 커요. 맞아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지금 잘 생각하라는 얘기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옥중노트 하면 될 거예요. 요원이 아닌 의원이 맞다. 이걸 이제 진술을 왜곡해가지고 김용현하고 윤석열이 지지난주에 나왔을 때 뭔 의원이냐 요원이냐 물론 앞뒤도 안 맞고 문맥도 안 맞고 상황도 안 맞잖아요. 근데 이게 옥중 노트를 왜 작성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뭐 곽종근 전 사령관이 굳이 안에서 이렇게 막 이게 쓸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법정에 가서 자기가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으면 그때 진술하면 되는데 이거는 안에서 틀어주는 보도 뉴스는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보도를 보고 아니면 또는 변호사가 접견할 때 이렇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 해준 거 보고 이씨 이런 거짓말 명백한 거짓말을 그래서 거기서 까먹으니까. 네, 수시로 내가 바로바로 반박해야겠다라고 해서 작성하고 그거를 변호인을 통해서 이렇게 유출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때 헌재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윤석열 측 변호사가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그렇죠.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으로 둔갑시킨 것이죠. 하니까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요거는 오늘 또 너무 헌재에서도 아마 저 동영상 틀었었나 봐요. 네. 그 또 김병주 의원 박선원 의원이랑 같이 했던 거. 근데 거기 내용 보면요. 뭐랄까 이거를 유도신문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담백합니다. 여기 보세요.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 밖으로 끌어내라. 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제가 현장에서 그때 판단했을 때는 명백히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은 위법 사항. 위법이어서 안 했다 이런 거고. 이 양반 또 저 곽종근 국회 나와서도 이랬죠. 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찬 것 같다. 빨리 문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굉장히 일관돼요, 곽종근은. 맞아요. 일관됩니다. 별 3개짜리 인생을 다 망쳐놓고도요. 내가 윤석열이라면 이진우든 곽종근이든 김재규처럼 했을 것 같아요. 내 부하들은 아무 죄 없다. 선처해달라. 그러니까요. 근데 윤석열이 후보 시절에 그렇게 말해서 본인은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고 그리고 이번에 내란 사건 때도 내가 갖고 있는 정치적 법적 책임 달게 받겠다라고 하는데 전부 다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 벌구라고 있잖아요. 입만 벌리면 구라. 윤구라. 여기서 대통령이고 뭐 특전사령관이 어딨어. 나만 형량 적게 받으면 되지. 아니 근데 형량을 이게 적게 받고 이럴 수가 없는 게 이석기 전 의원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진당 네, 사건 네, 보면 네. 선동했다고 내란 선동했다고 몇 년형 받는지 아세요? 몇 년죠? 9년형 받았어요. 아. 근데 그게 내란을 뭐 구체적으로 모의하고 계획하고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술자리에서 우리 임세훈 소장님 맨날 하는 소리예요. 윤석열 이게 하면서 이거 한 내란 선동 수백 건 했을 거예요. 윤석열 죽여. 윤석열 탄핵시켜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걸 내란 선동이라고 했고 무려 9년형 받았어요. 아, 그런데 실제로 계엄을 하고 불법 계엄하고 내란에 사기한
내란 수개는 몇 년일까? 그러면 사형 말고는 무기징역밖에 좀 없다고 그렇죠. 봐요. 네.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한 50년 때리고 1년 깎아주자. 아니 뭘 깎아줍니까? 아니, 저지랄 하는데 하루 넓게 가상해서 깎아줘. 하루 정도 깎아. 49년만 살게 아니, 하게. 곤장을 지르는데 지금 법안을 싱가포르처럼 태형 법안을 만들어서 하루에 곤장을 몇 대씩 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알아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귀양 갈 때요. 네. 그냥 네. 귀양 가는 경우는 없어요. 태형 맞고 갑니다. 아이고. 근데 저는 윤석열이 우리가 보면 본인이 막 되게 센 척하지만 굉장히 소심하고 겁 많은 사람으로 비춰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상한 방향으로 나오는 건데 실제로 그 태형이라는 게 있다면 때리려고 뭐 빌 네. 것 같아. 안 맞으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검찰 공소장이 101쪽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네. 국회 제출령이에요. 국회 제출령하고 뭐 법원에 쓰는 게 다를까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아. 법원에 제출한 거 똑같고요. 영어 그 A, B, C, D, E, F 요거 사람만 익명 처리 가지고 나옵니다. 네, 뭐 피고인 나 액세스 네, 다 네. 액세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와요. 조합하고 찾으려면 진짜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따로 그 검찰의 실무관한테 물어봐줘야 돼요. 이거 알려달라고. 오늘 곽종군이 했던 말들 보면요. 오늘 저 청문회에서 의원 말고 빼낼 요원은 없었다. 김용환한테 반박한 거고요. 다음에 경고용이란 말 들은 바 없다. 계엄이 경고용이라 그랬잖아요. 다음에 비상계엄 때 누구한테도 시민 보호하란 말 못 들었다. 김용현이나 윤석열. 국회 철수하겠다 하니까 아까 나왔던 거죠. 맞아요. 일관돼요. 네. 검찰 진술서나 국회 답변이나 좀 더 버텼으면 좋았을 걸. 뭐 그거고. 자, 추미애 의원이 물어봅니다. 국회 철수 조치 윤석열 등이 가로챘냐? 그러니까 곽정군이 동의한다. 뭐냐면 국회 철수는 내가 시켰는데 네. 윤석열하고 김용현이 내가 시켰다고 거짓말을 한 거다. 아. 진짜 비열한 거예요. 아 진짜 비겁하다. 정말 끝까지 비겁하고 끝까지 졸렬하고 끝까지 재수 없네요. 이런 게 있어. 네. 방송하는데 출연자 중에 약간 큰 건 작은 거에 약간 단독 비슷한 걸 물어와. 그걸 사회자가 먼저 들어. 네. 그리고 지가 먼저 말해. 아 진짜 비열해. 근데 그런 이거 거지 막. 근데 이거는 더 심각한 일인 거잖아요. 사실 그럼요. 본인 형량이 관계돼 있는 건데 그거를 본인이 했다고 합니까? 근데 지금 그 검찰 공소장 보면은 명태균 게이트라든지 한동훈 체포한 이유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빠져 있어 갖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현재는 이제 분위기 이렇거든요. 최상무기가 내란 특검 거부권 또 행사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다시 그 특검을 발의하겠다 이야기가 살짝 안 들어와. 왜냐면은 이미 이 사건은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 상황이라. 기소가 돼버렸으니. 그러면 특검 하기는 좀 시기적으로 늦은 거 아니냐 하는데 진짜 밝혀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직까지 안 맞아요. 나온 게 있어. 맞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저 외환 유치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 지금 사실 이따가 그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저는 이건 특검으로 밝혀지는 게 100개라면 검찰 수사로 밝혀지는 건 10개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우리가 지금 잊고 있는 게 지금 뭐 이상민 장관이나 뭐 예를 들어서 최상목도 최상목이나 있죠. 이렇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 대통령실이요. 뭐 정진석이나 김태효 이들도 전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얘네가 몰랐을까요? 네. 자 그리고요 여기는 이제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은 곽종근의 옥중 노트 자필 진술서였고요.